새로운 일을 앞두고 걱정된다, 두렵다 라고 내 감정을 정해버리거든 사람들이. 어떡하지, 떨린다 이러는데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성함은 이수민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동기부여 강연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라이프 코치, 조금 있으면 또 책도 나올 거고요. 오.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도 아주 작고 소소한, 아주 사랑스러운 채널 갖고 있는 5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엔잡러 이수미라고 합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강연가, 아나운서, 코치, 유튜버, 작가. 강연을 하는 게 제일 부러워서 저는 나중에 강연하고 싶어서. 가장 큰 네. 비중은 네. 사실 강의를 하는 게 가장, 네. 그러니까 주수입 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강의,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아나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지금 5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아직 꽤 강의는 됐죠? 거의 9년 차? 10년 차 다 꽤 돼가고 오래됐어요. 있어요. 저도 나중에 강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섭외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컨벤션 기획을 전공했었거든요. 좀. 근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은 고1 때까지는 아나운서였었어요. 고1 때까지는 아나운서였는데 사실 그거를 포기했던 꿈이었으나 이제 컨벤션 회사에 조기 취업을 딱 하고 나니 그 우리 컨벤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국제회의나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나는 무대에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걸 그때 처음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안 행복한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다니다가 우연히 무료 강연을 이렇게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강연하시는 분을 보고 헉, 이거다. 그냥 사람이 그냥 막 광이 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명함을 그때 이제 받았죠. 명함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만 이제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연락했을 때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하지? 연락 안 오시면 어떡하지?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을 한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더군다나 저는 뭐 누가 나를 막 진짜 지지해주거나 지원해주거나 뭐 집에서 막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잘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한번 찾아오라고 제 지금 현재 롤모델 저희 멘토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가서 저한테 뭐가 궁금하냐. 그래서 네. 대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돈은 많이 버나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강연가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코칭해주고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돕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이제 동기부여 강연가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컨벤션을 하다가 그만둔 루저, 할 줄 아는 거 없고 막 사투리 심하고 지방에 이제 그 자립대 그냥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누구에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도 내 이야기에 에너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강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 고1 때까지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이 꿈을 다시 한번 어떻게든 한번 이뤄봐? 그러다가 스피치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게 강의를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다. 그 선생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제 롤모델 선생님을. 그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제 강연가가 되고 싶은데 저희 루트는 이렇게 방송국에 들어가는 시험을 봐서 스피치 강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강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저 알바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되게 이런 당돌한 아이를 봤나 이런 하고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그럼 너는 뭘 잘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컨벤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스를 이렇게 영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공모전 이런 거 나가봐서 뭐 기획이라든가 잘 하고요. 인사도 잘하고 청소 잘합니다. 어필을 잘해야 돼요. 진짜. 그게 벌써 이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러면 오케이 생각해보겠다 해서 월 70만 원씩 월급 주셨어요. 일하고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록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서 버는 돈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제가 안녕하세요를 못했거든요.
사투리 너무 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팅커님 안녕,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수미입니다. 막 이러면서 사투리가 진짜 심한. 지금은 고친 완전 거예요. 표준어인데. 이걸 다 고쳤고 이미지도 그때랑은 지금 굉장히 다르고 살도 또 좀 많이 뺐어야 됐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이제 KBS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취재 리포터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기상 캐스터 하고 또 교통 캐스터 하면서 방송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시작한 게 저도 법무사 시험 끝나고 되게 막막했을 때 오히려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방송이라는 것도 언니도 뭔가 이제 막막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대단해진 거잖아요. 연락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궁지에 몰리는 느낌. 그러니까 맞아. 벼랑 끝에 서면 사람이 살려고 막 하잖아요. 진짜 지푸라기 네. 잡는 그런 그러니까. 심정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언니를 보면서 강연을 뭔가 엄청 진짜 막 유학파나 이렇게 학벌 좋고 스펙 좋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언니를 보고 아 나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 뭔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진 않다 이런 네. 생각도 들어서. 사실 예전보다 더 많이 낮아졌고 아 진짜요? 요즘은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더 강의를 누구나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가 반대하는 경우가 막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맞아. 있을 그거. 때 저도 처음에 그 뭐 강연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진짜 개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뭐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네. 엄청 반대할 때 네. 그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 저도 뭐 엄마가 BJ 한다 했을 때 반대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팬분들도 오히려 계시고. 엄마가 방송 더 그만두지 말라 그러고. 강연할 때 어려운 거 네. 강연할 때 어려운 거 진짜 많아요. 왜냐면 너무나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거의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진짜 띠껍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의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걸 많이 시작할 때 네. 서로 좀 친해지고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는데 갑자기 한 분이 펜을 던지면서 그걸 문 열고 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100명 다 1000명 다 나한테 만족할 수 없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오해해서 잘못 듣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이없네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삶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 직업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언니도 진짜 철판을 중요시 생각하나요? 중요하죠. 아 진짜. 내가 거기서 갑자기 네. 팬 들고 막 끈지고 나가셨어요 막 그러니까. 이러면은 아, 저 초반에 안 되지. 그게 안 됐어요. 어. 방송에서 철판 장차. 표정 다 드러나고. 초연한 거 되게 중요한 조연한 것 거.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게 느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오. 여기서 골대녀에서 이영표 감독 결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와, 나 이거 알아. 이 세상에. 이야기 아, 알아. 진짜요? 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실패가 나를 아 실패시키지 못해. 실패가 실패시키. 나를 굴복시키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로 힘내세요. 해줘서 그게 양분이죠. 그렇지. 진짜 이 생각으로 네. 엔잡을 하게 된 것 같고 자존감이 좀 낮고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럴 때가 와요. 맞아 꼭 와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도 갑자기 이게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집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약간 조언을 듣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질문을 딱 던져봤을 때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뭔데? 너는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 싶은데? 네가 만약에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돕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딱 하면 내가 살 이유가 생기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에 조금 부담스럽던데 저 이거 부담을 이겨내기 위한 팁은 진짜 꿀팁 드릴 수 있어요. 오, 저도 듣고 싶다. 항상 강의 갈 때마다 살짝 네. 배가 좀 살살 아프고 아. 긴장되거든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 몇 가지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 노래로 일단 멘탈을 좀 강화시키는데 이효리 씨의 유고걸
아 약간 가사가 어. 좋아서. 그리고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아. 그리고 마마무의 와우, 이 세 종류의 그 노래를 한번 모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 요런 느낌의 가사의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가 뭐라 하든 모두가 너에게 박수를 보낼 거다라는 그게 나와요. 본인한테 최면을 걸어야 되네. 네, 그리고 또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노래. 아 그거 여자들 설레게 하는 노래인지 그거 알았어요? 들으면서 가는 거야. 나는 오늘 어? 멋지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내가 오늘 강의를 가서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 나는 주인공이야, 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나는 주인공이야.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뭐 발표하기 전에, 방송 켜기 네. 전에 네. 뭐 새로운 일을 앞두고 걱정된다, 두렵다라고 내 감정을 정해버리거든 사람들이. 뭐 어떡하지, 떨린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단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 설레는,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설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의 중요성도 그렇고 뭐 네. 노래에 몰입을 안 한다면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죠. 네. 본인이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약간 네. 사실 제가 그걸 쓰거든요. 아침에 아침 일기를 쓰는데 아 블로그에서 봤어요. 봤어. 약간 감사일기, 마음일기, 칭찬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쓰냐면, 왜 저녁보다는 아침에 쓰는 게 좋냐면 저녁에 쓰면 너무 반성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아침에 쓰잖아요. 그럼 아침에 좀 약간 좋은 기운으로, 약간 분명히 어제는 이게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어차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어제 뭐 만약에 실수한 게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게 돼서 내 하루에 좋은 그 기운, 에너지를 또 불어넣게 되고. 그리고 칭찬일기는 왜 중요하냐면 네. 살면서 하루 종일 아무도 나한테 칭찬 안 해주는 날 있잖아요. 욕만 욕만 들어먹는 날. 아니 저 칭찬받고 싶어서 학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네. 아침에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시작하잖아요. 아. 기분이 좋아. 오. 기분이 되게 좋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기부터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냥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 같기는 한데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쟤 별로 얼굴도 그냥 그저 그렇고 막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왜 항상 멋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까? 항상 연애를 쉬지 않는 걸까? 라는 사람을 딱 보면은 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맞아. 이성한테도 그게 보이거든? 맞아 보이고 동성끼리도 동성한테도 느껴지고. 보여지지. 그 사람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지. 남자든 많고. 여자든. 그리고 그 사람 진짜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광이 나죠. 이렇게. 맞아요. 뭐지? 자신감. 뭐 친해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 그 직업이 이제 여러 개여서 되게 좋은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힘든 것도 있죠. 정신이 네. 없을,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 고르게 일이 있으면 너무나 참 좋고 감사하겠지만 원래 뭐 행사가 몰리거나 갑자기 교육이 많아지거나 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내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체력 안배, 체력 관리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데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네. 사람, 결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배우자 고를 때 기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그거 돼요. 진짜. 제가 깨달은 거는 네. 완벽한 사람 없구나인데 완벽한 점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쵸. 나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면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고 나도 왜냐면 빈틈이 많으니까. 근데 살다 보면서 이런 약간 배울 점이 있고 존경할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걸 통해서 네. 약간 화가 났던 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네. 좀 안 좋은 부분을 봐도 그게 약간 커버가 되는 커버가 돼요. 근데 내가 계속 배우자를 무시하게 되고 맞아. 저 사람 진짜 아우 내가 결혼을 막 이러면은 못 살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울 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진짜 저랑 반대에 끌리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예전에는 연애할 때는 약간 같이 그냥 좀 재밌고 웃긴 사람이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이게 네. 가정이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이 너무 그냥 비슷하고 그렇기만 하면. 근데 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그 저희 집은 이렇게 경제나 이런 부분은 네. 신랑이 더 잘해서 네. 신랑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저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런 것도 뭐 주도권 이런 거는 잘하는 진짜 사람이 쿨하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믿으면 되는 거고. 10억, 2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아니 로또가 당첨됐다. 그랬을 때 계속 N잡? 이 5잡 계속 할 거다. 아니면 아니 나 그냥 띵 같은 거 놓을 거다.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은 꿈이고. 네. 그래서 저는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고 그리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저라고 생각해요. 아 일이 네. 나를 보여주는 거다. 나를 보여주고 이수미가 내 일을 보여줘요. 이게 서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아서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상상했을 때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부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일을 잘하고 싶은 방법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라고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졌을 때 네. 그게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제가 막 엄청 부자가 막 돼도 네. 할 것 같아요. 오.